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키워드 살펴보면서 뚫어낼 여러 가지 힌트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할게요. 헤르메스탁 하창환 본부장, 요지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 배재원 PB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눈길을 헤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워낙 시장 전반에 대해서도 물음표가 깊이 박힌 상황이라서요.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위부터 5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5위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잡아봤습니다. 피비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볼게요. 외국인의 가속화된 팔자세, 환율의 움직임을 본다면 국내에 한정된 리스크가 외인 시각에서는 더욱더 크게 반영되고 있는 건지 국내 투자자분들이 모르는 포인트가 있는 걸까요? 지금 대외적인 상황과 그 반응 어떻게 보는 게 맞을까요? 일단 뭐 국내 투자자들이 모르는 부분은 솔직히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뭐 올해 3월에 좀 빠르면 금리 인하가 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이 시장에 만연했었는데 그러한 기대감들이 뭐 각국 연준들의 뭐 의사들의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불안감이 좀 내포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북한에 대한 도발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뭐 국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국외적으로도 굉장히 지정학적인 위험성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증시가 불안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이러한 경향이 국내 증시에 유독 좀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른 뭐 여타 해외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런 북한에 대한 좀 리스크가 가장 크게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뭐 관련된 방산업종들은 좀 주가가 좋지만 대부분의 뭐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라인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오늘 뭐 주간 전망을 다시 한번 금요일날 나오던 걸 쭉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낮게 본 증권사도 없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비슷한 시선이실 것 같거든요. 이런 리스크의 지수 자체가 그 라인을 이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지금은 그냥 지켜봐야 될까요? 네, 저는 뭐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 국내에 뭐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솔루션의 잠정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좀 만족하지 못하는 좀 이런 실적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2,500포인트도 굉장히 강하게 지지선을 하향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에서 정말 뭐 호재성 뉴스가 나올 만한 이런 소재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2,500이 깨졌으니까 매수해도 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이런 저점을 다지는 이런 신호를 좀 보였을 때 그때부터 좀 진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떨어지는 칼날과도 같다라는 묘사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힌트를 찾아야 될까요? 이어서 하창환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이 되고 여기가 저점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저희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수치는 본부장님 환율 밴드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높이를 보시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환율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급도 조금 불안한 게 지금 이제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지금 1조 2천억 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금투에서 지금 700억 사고 있죠. 네. 이 며칠 전에 우리 아마 동시호가 때 코스피 왕 밀렸을 때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도 이 선물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을 때 프로그램 비차익 매도가 안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판에 그게 한 6천억 원인가요? 쏟아져 나오면서 그때 지수 한번 확 밀렸었던 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랑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도 사실 낙폭이 좀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은 염두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일단은 최근에 1280에서 그 80도 좀 사실 낮춘 거고 1290에서 한 1330선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유로화랑 엔화가 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달러 인덱스가 강해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의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이런 좀 부정적인 시각 그리고
뭐 이 공매도를 잘했다 안 했다의 그런 논란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어쨌든 공매도 금지에 따른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시각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수급 이탈에는 영향이 주고 있다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단 환율 자체가 좀 내려오면서 좀 흐름을 잡는지가 중요하고 또 우리나라에서 뭔가 조금 턴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뉴스가 필요한데 사실 뭐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또 좀 추가적인 내용들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오늘 전혀 뭐 부각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지금 이제 뭐 어떠한 정부의 정책보다는 이제 환율과 이제 수급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결국엔 삼성전자 본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의 좀 오픈이 나와야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마련이 될 수 있고요. 또 내일 같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미국에서의 옵션 만기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변동성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면 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사실 지수가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잘 버텼잖아요. 이게 미국의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여기 정도 버티는 거지 그마저도 아니었으면 사실 낙폭이 더 커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상태에서는 뭐 좀 많이 내려와서 언제든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좀 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고 좀 안정권으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환율이 1310원 이하로는 떨어지는 작업들이 나타나는 것들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연초부터 쭉 봤을 때 본부장님 기관이 무언가 구원 투수라든가 적극적인 매수 주체 역할은 전혀 해주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환율과 외국인의 선물 쪽에서의 매도세가 조금은 잠잠해지는지가 우선적으로 봐야 될 움직임일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기관 쪽에서의 움직임도 지금 정도에서는 기대를 해도 될까요? 옵션 만기 지나고 일주일 좀 지나서 여쭤볼게요. 네, 일단은 뭐 선물의 매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2조 대 중반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선물 매도가 좀 강했을 때가 한 3조 4천억 원 정도까지 갔을 때거든요. 그래서 아직 추가적으로 좀 선물의 매도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이제 3조 이상 매수해서 지금 마이너스 2.5조 매도까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12~3거래일 사이에 선물의 매도는 거의 5조 이상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기관 같은 경우도 물량을 좀 어느 정도 뱉었기 때문에 선물이 매도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상으로 봤을 땐 금투가 막 엄청나게 담아주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을 좀 더 보시기보다는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짧게요.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 이야기를 쭉 해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지수의 흔들림에 대해서도 동시에 언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은 방산에 대한 가파른 반응, 그리고 해운, 그리고 물류 관련주들에 대한 순환매는 지금 끝자락에 있다라는 시선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사실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뭐 해운이나 이런 쪽은 저는 좀 어느 정도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게 11월 달 중순 이후부터였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호르무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생기면서 해운주들이 좀 그때부터 들썩들썩 거리긴 했는데 지금 벌써 11월, 12월, 1월이잖아요. 1월도 지금 절반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슈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많이 흘렀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뭔가 물류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포인트로 넘어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물음표가 많이 생기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이게 조금이라도 완화되는 스탠스가 나오면 뭐 SCFI 지수라든지 투심 자체가 단기적으로 많이 바뀔 수가 있고 그러면 너도 나도 차익을 쏟아져 낼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해운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 좀 고민되는 게 이제 빅텍 같은 종목입니다. 네. 물론 이제 북한에서도 굉장히 강력한 발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군통수도 당연히 강력한 발언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좀 단기적으로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원래는 최근에 이제 북한에서 포를 쏜다거나 했을 때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가 지금 굉장히 좀 격화가 되다 보니까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어느 정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사실 좀 추가적인 이런 좀 도발 이슈가 생기면 언제든지 수급이 더 쏠릴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런 섹터별로 좀 오래된 종목군들은
조금 이제 차익에 대한 대비를 더 강력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빅텍이나 스펙커 이런 종목군들도 당연히 단기 차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담감이 크면 이런 쪽이나 뭐 물류 쪽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웬만하면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마음으로 전해주시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방산주에 대한 탄력 그리고 해운주는 워낙 뉴스에 민감하다 보니까요. 투자 성향 잘 생각하셔서 뉴스에 따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큰 틀 위주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지수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 앞서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가 미장 영향받아서 장 초반에는 괜찮았습니다. 덕분이다라는 표현을 저도 오후에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삼성전자가 7만 전자 위태롭고요. 6만 전자 향해 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좀 리뷰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배재원 PB님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오전에 미장 분위기 이어받아서 좋았다가 왜 지수를 더 짓누르는 주체로 역할을 바꾼 건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팔고 있는 주체의 움직임을 이 반도체에 대해서의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지수, 시장을 판단하는 논리로 봐야 되는 걸까요? 지금의 상황 점검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는 정말 지수를 좀 팔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그러한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보다는 반도체에서 저는 뭐 온디바이스 AI라든가 이런 관련 반도체 일정에 있는 좀 중소형주 위주로 좀 더 포트를 다각화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미국 시장만 봐도 반도체주들이 아예 움직이는 것이 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을 시총을 추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반도체주들이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와 연관성이 있는 AI 관련된 이런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시세가 잘 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전체적인 추세적인 반도체주의 상승은 보이지 않겠지만 관련주 내에서는 충분히 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이렇게 많이 흔들림이 나오면 그럼에도 미국장 영향보다는 크게 받게 될 걸로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만약에 소부장 위주로 포트 비중이 높으시다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해 주셨듯이 정말 일부 종목은 갑니다. 근데 그 일부라는 게 일관성이 있지 않은 게 요즘 장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대장주로 언급드렸던 종목에서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만약에 이쪽 비중이 소부장 단위라고 하더라도 너무 높다라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네, 이거는 좀 단기와 좀 장기로 좀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로 봤을 때는 정말 반도체가 뭐 추세적인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면 가져가도 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에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좀 궁금할 거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조금 더 좀 손실은 좀 더 짧게 보고 이익도 뭐 정말 큰 이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단기적으로 짧게 하는 이런 매매가 저는 굉장히 여기서는 주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HBM에 대한 키워드를 가을쯤부터 정말 많이 했고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 말고 12월 말 반도체가 한 번 더 다른 쪽으로 순환매가 돌면 시동을 걸 때 그리고 1월 초입 부분까지 가격적인 메리트 보시면서 정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은요. 짧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이분들은 지금 무언가 액션이 필요할까요? 네, 정말 액션이 가장 필요한 분들이 정말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인데 고점에서 들어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떠안고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소개해드린 종목 중에서 좀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겠지만 고점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잡을수록 확실하게 손절선을 잡는 방법이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맞는 거고 내가 지금 손절을 못했는데 이거를 갖고 가야 되나라고 망설일 경우에는 이건 정말 본인의 판단입니다. 여유 자금으로 했다면 보유를 해서 저점을 다질 때 다시 추가 매수를 해도 되지만 정말 큰 비중이 들어갔다면 그러한 상황이더라도 저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시간 좀 다시 재매수하기까지도 좀 시간 걸릴까요? 재매수하기까지는 시간이 어느 시점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러한 기회가 없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고점 이어서 잡은 게 아니라 오늘 고점이라고 하더라도 일주일 뒤에 저점일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진입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매수를 했는지 어느 정도 여유 기간이 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대응도 좀 필요하실 것 같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반도체 워낙 비중이 크실 것 같아서요. 추가적으로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창한 본부장님, 그러면 단기적으로
멀리 말고 1분기 넘어서 말고 1월 안에서 뭔가 승부를 볼 수 있는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을까요? 반도체요? 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내일 뭐 언팩에서도 무언가 드라마틱한 변화는 근데 힘들까요? 그거는 이미 투자자분들께서 좀 많이 느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잠정 실적 발표에서의 계율이 그렇게 크게 나오고 난 다음부터는 반도체에 대한 긍정론들이 굉장히 많이 좀 축소가 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본 실적에서의 흐름을 봐야 되죠. 거기 안에서 정말 디램이라든지 뭐 낸드라든지 이런 구분이 어떻게 됐는지 왜 이렇게까지 실적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왔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하는 과정이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작년 2분기부터 반도체 바닥론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거기서부터 이제 기울기를 찍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속도 자체가 상당히 좀 더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국장과의 괴리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이제 나스닥을 좀 추정해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특히나 기술주들은 그렇죠. 근데 그 부분에서의 괴리가 커지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증시가 생각보다 나스닥이 계속 신고가를 찍어도 뭐 지금처럼 증시가 오히려 뭐 우리나라만 따로 놀 수 있는 환경도 마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안에 뭔가 뭐 드라마틱한 이벤트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언팩 물론 기대가 되긴 합니다만 스마트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상단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애플까지 뭐 할인을 한다라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건 있어요. AI 폰이 정말 막 너무 잘 돼요. 기대와는 다르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핸드폰을 기대를 막 뛰어넘고.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전 국민 한 절반 정도가 빠르게 휴대폰을 막 받고 싶어서 안달이 났어요. 네. 그 정도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뭐 TV나 뭐 가전부터 시작해서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다 코로나 기간 때 한 번 다 붐이 터졌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뭔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뀔 만한 게 있을까? 전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나마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간밤에는 연준의 이제 윌러 의장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외파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뭐 그런 거가 또 다시 급변하는 그런 이슈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적 이야기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실적이 만약에 조금 분위기가 전환된다면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실 SK 하이닉스 적자에서 사실 흑자로 갈 때가 시장 반응이 가장 뚜렷하잖아요. 실적에 대해서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분기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기대감이 높죠. 실적 네.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안 좋으면은 정말 크게 주가가 하락이 나타날 수 있고요. 지금 잘 나와도 이게 얼마나 더 잘 나오느냐가 핵심이죠. 시장 컨센보다 얼마나 더 잘 나오는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상당히 부담스럽죠. 왜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적인 부분에서 조금 고배를 마신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마저 진짜 실적이 만약에라도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그때는 뭐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잘 나와야 저는 좀 약간 본전한 느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뭔가 그런 얘기죠. 뭐 삼성전자에서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이제 통과를 해서 이제 명확하게 제품 납품을 한다. 뭐 이런 뭐 큰 이벤트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소문으로만 들리는 것이 진짜로 딱 그런 확정이 되는 그런 이벤트들이 만약에 1월에 나온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오픈되어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뭔가 이렇게 하락이 커지고 있는 이 상황을 뒤집을 만한 요인은 아직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5위로 넘어가게 되는데 본부장님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문제는 경제에 대해서 먹구름이 거쳐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네. 금리에 대해서도 재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도 너무 너물산이 많네요. 네, 맞습니다. 조금 더 해결이 되고 그리고 트리거가 될 만한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좀 리뷰를 해드릴게요.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어제와 조금 다른 결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재생 관련주들도 덩달아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맞춰서 나오는 흐름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마저도 지수 탓을 할 수가 있을까요? 피비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이전에 신재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 정책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상반기만 바라보고 미국 투자 이야기 나오면서 잘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제히 많이 특히 오후장에 떨어집니다. 트럼프의 행보와 맞물려서 2차 전지 신재생 오늘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지수 압박에 쏠리면서 이 이야기를 저희가 갖다 붙인 걸까요?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신재생 같은 경우에는 지수 압박도 있겠지만 물론 트럼프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이것도 금리와 정말 연관이 많거든요.
일단 신재생 내에서도 뭐 풍력 산업만 바라봐도 해상 풍력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뭐 거의 부채 비중만 80%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자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 조기 인하 기대감이 조금 사라지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뭐 금리가 좀 악재를 좀 수반할 수 있지만 좀 더 장기적인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런 금리가 뭐 상승하는 시점이 아니라 좀 더 하락하는 게 3월 대비해서 늦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어떤 뭐 5월, 6월 이런 흐름이 지났을 때는 충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신재생 관련주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된 이런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은 다르게 보셔야 되는 게 지금 뭐 이런 매크로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업황 자체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뭐 전기차 수요단에서도 굉장히 뭐 이런 둔화세가 좀 나아질 거라는 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그런 매크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뭐 지수 자체를 억누르는 부분, 이러한 것들이 중첩이 돼서 좀 더 하락세를 짙게 만드는 거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FOMC 1월 말 그리고 우리가 반영될 2월 초의 시장 움직임이 될까요, 비비님? 네, 그러한 시장 움직임도 물론 파악을 해야겠지만 지금 뭐 전기차와 신재생 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수요 둔화 추세가 어느 정도 반등을 보이는 지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뭐 리튬 가격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고, 신재생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좀 늦어지면 어떠지 하는 불안감으로 단기적인 이런 조정세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긴 시각에서는 좀 더 뭐 신재생주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눠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조언도 받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시각으로 오늘은 보셨을지 궁금해요. 언제나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에는 가격 메리트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꾸준하게 드리고는 있거든요. 오늘 한 번 더 지수에 따라서 조금 더 떨어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 어제랑 질문의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게 더 헷갈리거든요. 중심 딱 오늘 기준으로 잡아주신다면요. 네, 뭐 같은 질문을 좀 여러 번 많이 받았고 거기에 네. 대해서 저는 항상 같은 답을 드리고 있는데요. 가격적으로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이기는 합니다. 다만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에서도 이제 출하량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렌탈 업체 중 1위죠. 허츠에서도 2만 대를 팔았습니다. 왜 팔까요? 그 관리도 힘들고 좀 잘 안 되기 때문에 팔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이런 좀 부분을 맞춰 나가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긍정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 LG 쪽에서 이제 충전 사업을 이제 진출한다. 네. 해서 이제 상당히 좀 많은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얼리 어답터들이 먼저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물량이 어느 정도 찬 상황이에요. 근데 인프라 같은 경우도 같이 따라와줘야 이게 같이 교환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전에 또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소 같은 경우도 충전소가 한번 공급이 좀 모자라서 한쪽으로 쏘올렸고 그래서 한번 대란이 난 적이 있죠. 전기차 같은 경우도 충전 시간이 제가 이제 렌트해서 해봤을 때는 한 시간은 적어도 했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그 주유소 가서 5분 넣는 것도 힘든데 번거롭기도 하죠. 네, 번거롭기도 하고 한데 이제 전기차를 그렇게 해서 모든 국민이 다 쓸 수 있는 정도일까 지금 인프라가 좀 아직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리튬 가격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우리가 과거 2차 전지 쪽이 와 하고 올라갔었던 그때의 그 시나리오랑은 상당히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이면 이제 P나 Q가 어떻게 바뀔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사실 업황적으로 부정적인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어 있고 저는 그런 것 치고는 많이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이 부분이 지금 이제 1분기 넘어오면서 조금의 이런 반등의 서막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상당히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는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점에서 주가가 뭐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 물량들을 다시 소화하고 올라가려면 그냥 단순한 P가 조금 좋아지거나 Q가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전처럼 2차 전지가 정말 전방위적으로 뭐 소재, 장비 뭐 여기 전방위적으로 셀 다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산업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한 달 만에 갑자기 전기차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셔가지고 어쨌든 방향성은 정해져 있죠. 방향성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은 시각으로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하면서 몇 번이나 좀 생각을 했지만 많은 분들이 요즘 많이 조급해지신 것 같아요. 워낙 시장이 빠르게 돌아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 좀 정리를 해봤고요. 2위 열고 추가적인 이야기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과 이어갈게요. 지수 연동 종목이라고 하면 반도체 사이즈 큰 종목도 많고요. 2차 전지도 많고요. 제약바이오도 많습니다. 2차 전지랑 제약바이오를 좀 놓고 볼게요. 지금 상황에서 일제히 흘러내리는 쪽 많은데 사실 올 상반기 기대감이 높았던 건 제약바이오, 1분기는 약간 힘들지 않을까가 2차 전지였던 것 같아요. 둘 다 동시에 떨어졌을 때 그래도 네. 기회로 볼 만한 요인은 어디에 더 있을까요? 조금 올라갔다 살짝 쉼? 아니면은 조금 더 가격이 많이 내려간 쪽? 저는 바이오 쪽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대형주를 보자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 이후에 이제 물량이 신주가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의 좀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그래도 나름 좀 견조하게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치가 찍히는 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우리나라에서 소형주는 바이오를 좀 웬만하면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술력도 뛰어나고 기술 수출도 잘 할 수는 있지만 이쪽은 뭐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 보세요. 임상 중단하니까 완전 주가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돈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숫자가 찍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에 상당히 좀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떠올랐는데 이게 똑같죠. 앞서서 이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재생 쪽, 재생에너지 쪽도 이런 금리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업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호퇴하니까 재생에너지 쪽도 많이 밀렸잖아요. 물론 트럼프 당선도 센티에는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바이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의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3년, 미국에서 2년 쉬었고요. 미국에서는 특히나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리는 뭐 신고가 좀 갱신을 많이 했고 관련된 뭐 웬만한 바이오 ETF들도 바닥권에서는 좀 한 20-30%씩은 다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바이오 쪽의 매기가 한 번 정도 올 확률은 상당히 높다. 그리고 헬스케어 시장은 어쨌든 앞으로 미래가 전도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시더라도 뭐 이렇게 낮아 있을 때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는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정도의 매수에도 오케이 사인을 주실지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실지도 살짝 궁금해요. 꼭 제약바이오가 아니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종목, 섹터에 한해서요. 좀 저는 기다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눌려가고 있고요. 좀 중요한 이평선들 다 이탈을 했거든요. 그리고 가장 불안한 거는 환율입니다. 환율이 만약에 내일 더 오르게 되면 좀 추가적인 물량 출회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개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벌써 이게 2조 넘게 매수가 들어온 걸로 제가 파악이 되고 있어서 그럼 개인들의 힘도 아무래도 조금씩 수급이 좀 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예탁금이 뭐 아직은 좀 넉넉하게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좀 불안한데 계속 들어오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리셨다가 좀 반등의 기조가 나오거나 아니면 차라리 본실적과 FOMC 결과가 나오는 그 직후에 한번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다음에 또 구정이 있잖아요. 구정 때 뭐 아마 확률로 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떨어지는 확률이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올라가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근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시면은 안 그래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느긋하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연초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정리를 좀 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 엔터 볼 거고요. 배재원 PB님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JYP 엔터 기준으로 좀 질문을 드려봐요. 과도했다면 그래도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인지 지금 좀 약해지긴 했지만 오늘장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JYP 엔터 기준으로 엔터 분위기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JYP 기준으로 오늘의 반등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하락의 이유를 봤을 때는 JYP 내에 있는 뭐 아티스트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치의 뭐 초동 판매량의 급락 그리고 엠믹스가 지난 초동 판매량 뭐 부풀리기 의혹 같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현재 상황에서 이런 초동 판매량이 그렇게 단기간 내에 중요하지 않다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는 뭐 리포트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투자자분들이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을까라는 이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불안감과 이런 리스크가 현재의 주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긍정적으로 해소가 된다면 주가도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좀 반등을 보여주는 흐름을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하락세가 지속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반등으로 인해서 진입하는 거는 뭐 시점상으로도 굉장히 뭐 좋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주의 구간이라는 신호를 엔터에 한해서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에 대한 정리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 감안해서 최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좀 드려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두 분과 인사드릴게요. 하창한 본부장, 배재현 PB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